나는 결혼식 당일 신부의 아버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칼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준호야. 이제 내가 끝장날 차례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완벽한 신랑이 되어 있었다. 하얀 턱시도를 입고 손에는 장미 꽃다발을 쥐고 내 인생의 절정이라 믿었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은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는 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었고 그녀의 가족은 나를 아들처럼 대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결혼식장은 지은의 집안이 소유한 오래된 웨딩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그곳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지은 유산이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이 영원히 새겨질 거야, 지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웨딩홀은 이미 우리의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지은의 아버지, 회장님으로 불리는 그 노인은 나를 홀로 데리고 웨딩홀 지하실로 끌고 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을 묻어버리기 위해 이 건물을 내일 철거할 거다. 내 결혼식은 그 마지막 의식이었어. 나는 웃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20년 전 이 지하실에서 일어난 사고. 내가 대신 책임진 그 사고 말야. 내 부모님의 죽음도 그 연장선이야, 내 부모님. 그날 밤,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나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 비밀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지은의 집안과 우리 집은 이웃이었다. 지은의 아버지, 그때는 아직 야심만만한 사업가였던 그는 불법 토지 개발로 엮인 범죄에 빠져 있었다. 웨딩홀 부지 아래에는 불법 매립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노동자들의 시신이, 아니, 정확히는 사고로 위장된 희생자들이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 건축 엔지니어였던 그를 끌어들여 책임을 떠넘겼다. 내 아버지가 측량을 조작했어. 그 결과 건물이 무너질 뻔한 사고가 일어났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버지는 그의 명령에 따랐을 뿐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 출소 후 아버지는 자살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 모든 걸 알았지만 침묵했다. 지은을 사랑했으니까. 그녀의 집안을 증오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왜 지금? 내가 물었다. 회장님은 비웃었다. 측량 결과가 나왔어. 철거 전에 최종 확인을 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나왔어. 내 아버지의 유골이, 아니,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의 흔적이 측량 결과.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다. 웨딩홀 지하에서 나온 뼈 조각들, DNA 검사로 밝혀진 아버지의 유해. 그는 20년 전 아버지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 사고로 위장한 살인. 그리고 나의 결혼식은 그 위에 세워진 마지막 장막이었다. 철거 일정이 잡힌 이유는 단순했다. 증거인멸. 하지만 측량이 그걸 파헤쳤다. 나는 그날 밤 홀로 웨딩홀을 빠져나왔다. 지은은 울면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봤다. 준호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다. 그녀의 집안에서 자란 그녀가? 나는 그녀를 밀치고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안의 복수가 깨어났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삼킨 독이었다.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 나는 맹세했다.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하지만 어떻게? 법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오직 증오뿐.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내 마음처럼 출렁였다. 측량 보고서 한 장이 내 손에 쥐어진 채 나는 밤새도록 그것을 노려봤다. 발굴 물품, 인간 유골, DNA 매칭 지준호, 사망자, 20년 전 건설 사고 관련.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글씨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회장님은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내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았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다. 아버지는 그의 꼭두각시였다. 20년 전 그 불법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너진 벽 아래 깔려 죽었을 때 아버지는 측량을 조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조작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바꾸는 거야? 안전을 위해 회장님의 달콤한 속삭임에 아버지는 넘어갔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목숨.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나는 고아가 됐다. 지은을 만난 건 그 후였다. 그녀는 이웃집 딸, 순수한 미소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오빠, 나랑 같이 산책할래?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집안은 나를 환영했다. 준호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회장님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건 더디였다. 나는 그들의 사업에 들어갔고 웨딩홀 프로젝트를 맡았다. 내 아버지의 속죄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죄. 그건 속임수였다. 프로젝트는 불법이었다. 지하 매립지를 무시한 채 지어진 건물. 그리고 이제 철거. 모든 걸 지우기 위해. 측량팀은 우연히 발견했다. 철거 전 안전점검 중 지하벽이 무너지며 나온 뼈.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회장님의 돈이 막아섰다. 준호, 내가 이걸 처리해. 그는 나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날 결혼식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 비 오는 밤. 이건 살인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변호사의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지은. 그녀는 알았을까? 그녀의 눈빛에 스쳤던 죄책감. 아니면 그녀도 공모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 제발. 아버지 말씀대로 해. 그 순간 내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울었다. 나 몰랐어. 정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도 숨겼어.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지, 내게 준 그 반지는 이제 독침처럼 느껴졌다. 내가 날 사랑했다면 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철거를 막으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우리 가족이 파탄날 거라고. 우리 가족?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 가족은 이미 파탄났다. 그날 밤 나는 웨딩홀에 다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철거 장비가 대기 중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 아버지의 유골이 든 상자를 봤다. 작은 나무 상자, 회장님이 숨긴 그곳. 나는 그것을 들고 나왔다. 이제 이게 무기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다. 회장님은 재벌, 그의 네트워크는 서울의 절반을 장악했다. 나는 작은 회사 직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미디어, SNS, 그리고 지은을 이용해. 회장님, 김태준. 그의 이름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조차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60대 후반,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수트. 그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준호야,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그 희생으로 우리 회사가 일어났지 라고 말했다. 영웅. 그건 조롱이었다. 그는 20년 전 부동산 개발 붐에 올라타 불법 공사를 저질렀다. 웨딩홀 부지는 그의 첫 성공작.
하지만 그 아래 노동자들의 무덤. 안전규정은 장애물일 뿐이야 그의 철학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고 측량을 조작했다. 결과 붕괴. 5명 사망.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졌다. 준호를 위해 그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를 나는 지금도 간직한다. 회장님은 나를 감시했다. 결혼 후 나는 그의 비서가 됐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는 나를 이용했다. 프로젝트 문서 조작, 뇌물 전달.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지은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딸, 순수하지만 맹목적 충성. 아버지를 믿어 오빠오 그녀의 말은 나를 묶었다. 하지만 측량 결과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나를 불러 이걸 없애. 내가 하면 용서할게 라고 했다. 용서. 나는 이미 용서받을 게 없었다. 나는 그를 녹음했다. 유고를 없애라. 내 아버지의 그의 목소리, 증거. 그는 반격했다. 다음 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5억 침묵의 대가 그리고 지은이 왔다. 오빠, 받아. 우리 미래를 위해 그녀의 눈은 애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아니, 가장했다. 그 돈으로 변호사를 더 고용했다. 그리고 언론에 팁을 줬다. 재벌의 불법 매립지, 결혼식장 아래 숨겨진 시신 익명으로. 서울의 언론은 물었다.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김태준 회장의 웨딩홀, 측량 중 인간 유골 발견? 그는 분노했다. 나를 불러 내가 한 짓이야. 그의 손이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웃었다. 측량 결과가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는 나를 때렸다. 첫 번째였다. 내 아버지처럼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녹음기, 변호사, 그리고 지은의 비밀. 그녀의 일기, 내가 훔친. 아버지의 비밀, 오빠가 알면. 나도 끝, 그녀도 알았다. 공모자. 복수는 이제 시작. 나는 그의 사업을 노렸다. 공급업체의 연락, 김태준의 불법 소문이 퍼졌다. 주식은 하락했다. 그는 나를 쫓았지만 나는 사라졌다. 서울의 뒷골목, 임대주택에서. 하지만 지은이 찾아왔다. 오빠, 제발 멈춰. 나 사랑하잖아. 그녀의 키스, 독이었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내 사랑은 거짓도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사랑과 증오 사이. 2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울었다. 아빠가 회사 일로 뉴스에서 나왔다. 건설사고, 엔지니어 자살의 자살. 아버지는 강했다. 나는 학교에서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오빠, 미안해. 그때부터 그녀의 집안이 나를 키웠다. 회장님의 자비. 아니, 빚이었다. 내 아버지의 죄를 갚아. 그의 말. 측량 결과는 더 많은 걸 드러냈다. 유골 외의 문서. 아버지의 메모. 김태준의 명령. 측량 조작 거부 불가원하는 그것을 공개했다. 경찰이 왔다. 회장님은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증거 부족. 내가 조작한 거야. 의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재판. 서울법원, 플래시가 터졌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왔다. 준호 오빠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복수하려고 그녀의 증언, 칼이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가? 지은아, 왜? 그녀는 나중에 설명했다. 아버지가 강요했어? 우리 아이를 위해 바이? 그녀는 임신했다. 내 아이, 그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멈췄다. 아니,
더 세졌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싸웠다. 하지만 재판은 그의 승리. 그는 풀려났다. 준호, 내가 졌어. 하지만 나는 트위스트를 준비했다. 그의 비서, 배신자. 회장님, 당신의 다른 비밀. 해외 계좌의 돈 세탁. 나는 FBI에 보냈다. 국제 스캔들. 회장님은 변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준호야, 화해하자. 지은과 아이를 위해 그의 눈, 진심. 아니, 계산. 그는 제안을 했다. 웨딩홀을 내 이름으로? 증거는 지우자. 나는 거부했다. 대신 나는 그의 딸을 이용했다. 지은에게 아버지를 버려. 나랑 도망가. 그녀는 갈등했다. 오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도 동의했어. 동의? 아버지의 편지, 김태준을 믿어라. 그는 가족이다. 가짜였다. 회장님이 위조. 나는 폭로했다. 기자회견. 김태준의 살인, 내 아버지의 희생. 군중이 소란. 일부는 나를 영웅, 일부는 배신자라 불렀다. 가족을 팔아 온라인 논쟁. 나는 갈라졌다. 지은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오빠, 너는 악마야. 그녀의 마지막 말. 최종 대결. 웨딩홀 앞 철거 시작. 나는 폭탄을 설치했다. 아니, 상징적. 증거 상자. 경찰, 미디어. 회장님은 왔다. 준호, 멈춰. 지은이 죽을 거야. 지은, 납치? 아니, 그녀의 선택. 오빠, 아버지 편, 배신. 싸움. 나는 그를 때렸다. 내 죄를 갚아. 하지만 그는 웃었다. 내가 나야? 복수로 물든 너. 나는 멈췄다. 아이를 봤다. 지은의 배에 내 손이 떨렸다. 지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 준호 오빠, 미안. 아이는 아버지. 너를 이용한 거야. 내 충격.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이게 복수 끝. 웨딩홀 무너짐. 새로운 시작. 아니, 나는 떠났다. 서울 떠나 한강 건너. 독자여, 나는 악마인가, 피해자인가?